아 이런 게 다 몰려 있는 거 보니까 맨하탄은 뉴욕의 진짜 완전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뉴욕시는 거의 뭐 맨하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물론 뭐 브루클린 정도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브루클린 그 농구팀도 있고 NBA에 네. 브루클린 다리. 네. 이거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그 영화의 그 유명한 그 포스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리가 바로 브루클린 브릿지, 그 브루클린 다리죠. 예. 뉴욕의 야경을 가장 그 가까이서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브루클린 다리입니다. 브루클린도 좀 알려주세요, 대충. 네, 브루클린은 원래 독립도시였는데 1898년도에 그 뉴욕시에 그 편입이 됐습니다. 아, 편입. 네. 예. 그래서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상주하는 곳입니다. 아, 맨하탄은 가장 많은 인구가 오가는 곳이고, 오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브루클린은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죠. 거기서 잠을 자고, 네. 그죠? 그러니까 맨하탄으로 많이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브루클린 식물원이라고 유명한 식물원이 있고요. 또 뭐 알아주는 브루클린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한 150년 전에 지어진 거의 뭐 170년 전에 지어진 코니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그 파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공원이 있죠. 놀이공원이 있죠. 그래서 이 코니 아일랜드에서 매년 7월 그 핫도그 이팅 콘테스트, 가끔가다 해외 토픽에 나오죠. 핫도그 1시간 안에 많이 먹기. 그거 알아요. 예. 그 일본 사람이 한동안 1등하고 막 네. 그 이름도 알아요. 네. 체스넛이라는 사람이 1등. 제가 이거 관심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빨리 먹기 대회. 예. 우리나라 네. 한국계 미국인 네. 여성분이 네. 여장부에서는 최고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바로 그 핫도그 이팅 컨테스트, 그 핫도그 먹기 대회, 네. 먹기 대회가 매년 열리는 곳이 바로 코니 아일랜드입니다. 여기서 그거 하는구나. 여기서 열립니다. 그분들 장난 아니에요. 예. 10분 동안 막 70개 먹고 막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핫도그가 맛입니다. 핫도그를. 예. 참 대단하신 분이 어떻게 핫도그가 왜 핫도그인지 아세요? 왜 핫도그인가요? 저 그거 알아요. 핫도그가 빵 사이에 그 소세지가 끼워져 있는데 네. 소세지가 길쭉해서 이렇게 늘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네. 그게 강아지들이 더워서 헥헥거리는 모습을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 핫도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런 거는 제가 잡지식은 좀 많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맨하튼 그리고 브루클린. 네.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어디였죠? 네, 또 이제 퀸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퀸즈. 벌써 뭐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퀸 하면은 뭐 그런 그룹 제가 사운드 좋아할 퀸도 것 있겠지만, 같은, 네, 퀸.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고. 예. 17세기의 그 뉴 네덜란드죠. 그러니까 그 영국이 이제 그 빼앗기 전에는 네덜란드 땅이었으니까요. 17세기에는 뉴 네덜란드의 일부였는데 1650년대에 영국이 요 뉴 네덜란드를 뺏어버립니다. 요 퀸즈 지역을 뺏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1664년도에 영국이 점령을 하면서 이건 역시 뉴욕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왕이 찰스 2세였는데 찰스 2세가 그 캐서린이라고 하는 왕비를 이렇게 아내로 갖고 있었는데 요 캐서린의 이름을 기념을 해서 퀸즈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개인이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퀸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퀸즈가 뉴욕시에서는 그 뉴욕시티죠. 뉴욕시티 전체에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크고 또 이 퀸즈 요 지역의 다양한 인종과 네. 민족들이 이제 막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니까요. 저래요. 예, 그래서 인종과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죠? 지금 퀸즈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두 지역이 아스토리아 지역과 플러싱 지역인데 이 아스토리아 지역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고요. 그리고 플러싱 지역에 이제 그 한국 분들과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삽니다. 이쪽에. 예, 물론 그 맨하탄에 코리안 타운이 있지만, 네. 거기는 이제 장사하시는 데고, 사는 곳은 여기 퀸스의 이제 플러싱 지역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리고 퀸스 지역에 역시 그 뉴욕으로 들어오는 그 너무너무 유명한 존 F 케네디 공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뉴욕 갈 때 여기서 내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JF 케네디,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내려서 맨하탄으로 오는 거고, 퀸즈. 더 유명한 것은 뉴욕 매치 아시죠? 메이저리그 그렇죠. 뉴욕 매치의 홈구장 시티필드가 여기에 있고요. 또 US 오픈 테니스 경기장이 바로 이 퀸즈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럼 퀸즈까지 얘기를 하셨고
아까 브롱크스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 한국 발음으로는 이거 브롱크스라고 하는데 네. 역시 브롱스 아닙니까? 예, 브롱스입니다. 브롱스. 네. 이 크라는 발음이 거의 안 들리고요. 이 브롱스라고 발음을 하고요. 뉴욕시의 5개 자치구 중에서 이제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섬이 아닌 지역입니다. 미국 본토와 연결이 돼 있고요. 네. 그 할렘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작은 강이 있는데 할렘 강을 경계로 해서 맨하탄과 북쪽으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고요. 원래는 그 뉴 네덜란드의 일부로 네덜란드에 고용된 스웨덴 출신의 그 브롱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 브롱크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막 사들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브롱스트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네. 저는 참 그런 거 부러워요. 자기 네. 이름 딴 거리 있고 이런 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박지성 거리도 있잖아요. 아세요? 그렇습니다. 수원에 가면은 그런 거 좀 이재희 거리, 이재희 동네 이런 거 참 네. 좋겠다. 언젠가 우리 팟캐스트가 잘 돼서 네. 그런 거리를 하나 브라이언 정의 거리도 하나 만들고요. 어떻게 이재희로 할까요? JJ 거리로 할까요? 저는 JJ가 난 것 같습니다. JJ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브롱스 지역이 이 거주 지역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거주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 강과 바닷가에는 그 항구도 있고 부두도 있고 또 창고 시설도 보이고 그리고 많은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그 지역이고요. 네. 이 브롱스 역시 그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많이 살고 또 그래서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맨하탄에 있는 할렘과 더불어서 뉴욕시에서 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그 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볼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너무 유명한 그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여기 있구나. 예. 그리고 브롱스 동물원이 있는데 이 동물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근데 약간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네. 뉴욕 양키스 구장이 있는 건 좀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뉴욕 양키스도 그렇고 이렇게 유명한 곳에 우리는 산 같은 게 많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 건물들만 세워져 있을 텐데 네. 뭐 자연적으로는 별로 경관이 안 좋은가요? 그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바로 스테이튼 아일랜드. 아까 말씀하셨던 스테이튼 아일랜드인데 5개의 자치구 중에서 가장 자연 환경이 아름답게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서 가장 긴 다리, 그 베라자노 네로우 브릿지를 통해서 그 브루클린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베라자노 네로우 브릿지 저도 가봤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다리고요. 이게 복층으로 된 그 자동차 전용 현수교입니다. 자동차 전용 현수교라서 너무 아름답고 네. 길이가 무려 그 1298m니까요. 상당히 긴 그런 다리입니다. 브루클린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힐링하고 싶다면 스탠튼 아일랜드로 가고 그러겠네요. 네, 가장 나무가 많은 곳이니까요. 아까 브루클린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맨하탄에서는 잘 못 갑니까? 네, 맨하탄하고는 유감스럽지만 다리로 연결이 안 돼 있고 맨하탄까지 가는 그 무료 그 페리가 있습니다. 무료예요? 예, 무료입니다. 무료 페리를 타고 그걸 타고 이제 그 맨하탄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네. 역시 그 스테이튼 아일랜드에도 뭐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뭐 치안은 그렇게 좋지 않죠. 우리가 밤에 굳이 이렇게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치안이 좋지만 굳이 이렇게 찾아갈 필요는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셨을 때 날씨는 좀 어떠셨나요? 가셨을 때 느꼈을 때? 날씨는 네. 뉴욕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절마다 네. 옷을 갈아입는 도시가 뉴욕이다. 에? 다 거의 대부분 빌딩이 있고. 네. 그런데 이게 빌딩이 옷을 갈아입나요? 네. 눈도 오고 네. 비도 오고 단풍도 떨어지고 그리고 석양의 색깔도 다르고 계절별로 색도 달라요.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천루가 많으니까 다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뉴욕은 시기마다 다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 연시 12월부터 2월 사이에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가셔도 되고요. 이때 진정한 파격 세일을 합니다. 그래요? 이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도 네. 최악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쇼핑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헌옷을 가져가서 헌옷 다 버려버리고 거기서 이 새 옷을 사서 갈아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쇼핑하기 진짜 좋은가 보다. 네.
그러면 그거 지나서 이제 봄은요. 네, 지금부터는. 그렇죠. 3월부터 5월이죠. 이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시즌입니다. 정말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그 시즌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만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꼭 가져가셔야 되고 일교차가 좀 크니까 옷을 잘 챙겨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봄 지나서 여름에는요? 네, 여름이 또 무시를 못하죠. 그 진짜 센트럴파크에서 막 선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공원에서요?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축제 시즌이고 네. 6월부터 8월인데요. 가장 많은 축제가 열리고 또 공원 그 센트럴파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공연들이 그것도 그냥 공연이 아니고 고급 공연들이 펼쳐지는데 대부분 또 무료입니다. 아, 무료까지. 그러니까 이때 가시면 좋지요. 축제가 많다고 하니까 딱 제가 갈 시즌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름에 가야겠구나. 네. 그럼 가을에는요? 가을도 너무 좋습니다. 가을은 날씨가 쾌적하고 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등 볼 것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서 11월 사이 이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행 최적기를 이제 알아봤으니까 슬슬 이제 떠날 준비해봐야죠. 네. 그럼 그부터 알려주셔야 되는데 오늘 좀 늦게 알려주시네. 네. 대중교통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타야 되나? 뉴욕에는 정말 이 지하철이 1904년도에 개통됐다라고 하는 정말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넘은 그 지하철이 있는데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욕에 그 지하철 노선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서울에 지금 9호선까지 있고 뭐 경의선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한 몇 개 있지. 그럼 여기는 조금 더 많이 해서 설마 한 20개 이상 있습니까? 아, 정확히 보셨고요. 26개 노선이 있습니다. 26개요? 네, 와, 진짜 많다. 예, 26개 노선에 468개역이 있어요. 아니 그럼 노선도 되게 길겠네요. 그렇습니다. 긴 노선도 있고 짧은 노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1, 2, 3, 4, 5, 6 이렇게 시작되는 노선도 있고요. 네. 그리고 A, B, C, D로 시작되는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요. 도중에 이렇게 그 나가사키 그 2호선 같이 하나 이렇게 없는 노선도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가시는 분들은 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적응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 지하철인데도? 예,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뭐 1호선도 있고 5호선도 있고 뭐 10호선도 있고 어떤 거는 M 노선도 있고 S 노선도 있고 하니까 막 헷갈립니다. 열차는 그럼 얼마마다 한 대씩 와요? 그래서 러시아워 때 제일 빠를 때는 정말 1분 간격으로 온다라고 합니다. 아, 지하철이? 예. 우리나라도 3, 4분인데 1분 간격으로 오고 열차끼리 부딪히겠는데? 예. 1분 간격으로 오고 이렇게 좀 약간 한가한 시간에는 이 20분 간격으로 오죠.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게 1분, 가장 긴 게 20분 간격으로 이렇게 오죠. 그럼 첫차 막차는 어느 정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 24시간입니다. 지하철이 24시간이에요? 예, 지하철이 24시간이 운영되는. 와, 지하철이 24시간이라는 건 진짜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24시간 운영되는 지하철은 아직 못 봤습니다. 뉴욕이 처음이자 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게 길기도 하고 24시간 동안 다니고. 네. 그럼 지하가 뻥 뚫려 있겠는데요? 언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지하 그냥 텅텅 비어 있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진이 나거나 네. 뭐 그러면은 뭐 무너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계인이 공격하거나 뭐 이러면은. 외계인은 우리 사이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아까 택시는 말씀해 주셨는데 택시는 좀 가격이 어때요? 뉴욕의 옐로우캡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하나의 아이콘이 됐죠. 네. 그렇지만 그 가격이 일단 비싸고요. 그리고 살인적인 러시아워 때의 그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저는 하지 않는 비추합니다. 팁도 줘야 되잖아요. 예, 팁도 한 15% 줘야 되고 이거 많이 짐까지 실으면은 한 20% 정도의 팁을 줘야 되니까 이 팁 주는 거 짜증 나서 안 타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번 그 경험 삼아서 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험 삼아서 한번. 돈 아까우니까 그냥 지하철 탈게요. 지하철은 얼마입니까? 지하철은 그 메트로를 타면 메트로라고 하는데요. 메트로를 타면은 그 1회에 3불인데. 오, 이렇게 비싸? 꽤 비싸죠. 3,000원 넘네요? 넘습니다. 너무 비싼데 이 관광객들을 배려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일권이 있는데 이게 $32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입니다. 이거 좋네. 예. 그게 있고 또 장기 체류자를 위해서 30일권이 있는데 이게 117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뭐 13만 원, 4만 원 내고 30일 내내
타고 다니는 게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있는다라고 하면은 요 30일권을 사시고 일주일 정도 있는다 그러면은 한 번 건바이권으로 타는 것보다 요 네, 11권 훨씬 사는 게 훨씬 싸겠네.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기차로 내일로 여행, 네. 지하철로 내일로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이 네. 이 두 가지 모두가 이렇게 첫 사용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는 시점이 아니라 첫 사용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미리 살아도 되는 거구나. 미리 사놔도 되시고 또 요 메트로 티켓을 가지고 버스도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도 탈 수가 있으니까요. 환승이 아니고 버스 탈 수 있다. 버스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설은 좀 어때요? 지하철 같은 거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100년이면. 시설은 뭐 한국 지하철 같이 저는 깨끗한 지하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바르셀로나 지하철도 정말 최악이었는데, 네. 그 뉴욕 지하철은 정말 더럽고 낡기로 유명하고, 근데 뭐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년 이상 됐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뉴욕의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뭐 승객 여러분 다음 역은 무슨 역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먼저 나오는 게 Ladies and Gentlemen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This is 무슨 역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그런 안내 방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내 방송을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Ladies and Gentlemen이라는 말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데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양한 젠더를 배려해서 그 Ladies and Gentlemen 하면 남자와 여자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Hello Everyone 이렇게 인사가 나옵니다. Hello Everyone이죠. 그 동성연애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뉴욕주는 2011년도에 미국에서 6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또 그런 배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또 배려를 또 해주시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친구가 미국에서 지하철 탔을 때 놀랐던 게 매너들이 너무 좋다고. 이게 누가 좀 못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딱 잡아가지고 문 딱 잡아주고. 그러면 뒷열차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무 과도한 배려가 친절인 것 같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갑에 그게 있어요. 2달러짜리. 2달러가 행운의 2달러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운의 2달러. 이거 왜 행운이에요? 요 행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설이 뭐냐 그러면 1957년도에 상류사회라고 하는 저 이 영화 봤습니다. 상류사회, 하이소사이어티 상류사회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얼마 전에 개봉한 게 아니고 한국 것도 있어요. 한국? 네, 얼마 전에 개봉했어요. 한국 상류사회. 그 상류사회는 아주 제가 그거 좀 야하다. 1957년에 개봉한 상류사회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그 당시 최고의 가수였던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나오고 알죠. 또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 그레이스 켈리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그레이스 켈리한테 2달러짜리 지폐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 선물을 하고 나서 얼마가 지난 이후에 이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라는 나라죠. 조그만 나라. 모나코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달러 지폐를 받았더니 왕비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2달러가 그때부터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레이스 켈리한테 2달러를 준 그 사건, 그 에피소드 이후부터 2달러가 행운의 지폐. 여성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죠. 왕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행운을 주는 그 지폐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설도 있어요. 설인 거죠. 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럼 2달러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2달러 안에 지금 그러면 지금 그 2달러보다도 이렇게 하나씩 그 달러 얘기를 좀 해보고 갈까요? 베트남 같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달러 지폐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달러 지폐에는 그 유명한 그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JJ가 궁금해했던 2달러 지폐. 이 2달러 지폐는 제3대 대통령인 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2달러짜리가 사실 지금 잘 나오나요? 많이 나오는 거
그런 지폐인가 쓰는? 많은 분들이 2달러 지폐가 단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종이 되지 않고 나옵니다.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저기 한국 외환은행 본점 같은 데 가서 2달러 달라 그러면 많이는 안 주고 조금씩 주는데 많지는 않은가 봐요. 많지는 않고 가끔 나와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행운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예컨대 무슨 뭐 특별한 기념일, 무슨 독립기념일 200주년 요럴 때 조금 발행을 하고 무슨 특별한 기념일 때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희소성이 있는 거고 조금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단종된 건 아닙니다. 그럼 그것도 있어요. 우리 500원짜리가 몇 년도에 있는 500원짜리 갖고 있으면은 그게 뭐 몇십만 원에 팔린다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미국 지폐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미국 지폐도 그런 게 있고요. 또 동전도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도 동전 그런 뭐 가치가 높은 동전이 있는데 1960년대 이전에는 미국의 동전들을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진짜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은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은으로 안 만들고 다른 재료로 만들었죠. 동을 섞고 이래서. 그래서 60년대 이전에 나왔던 실제로 은으로 만든 동전이 굉장히 이렇게 값이 높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오게티라고 지폐에도 잘못 인쇄된 지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두리가 균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테두리가 균일하지 않은 지폐가 가끔 나오는데 잘못된 게 더 비싸요. 그렇죠. 그런 거를 수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불짜리 잘못 인쇄된 거를 미국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요? 예. 받았는데 저는 그게 잘못 인쇄돼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안 되나. 그리고 슬쩍 그래서 제가 나쁜 마음인 거죠. 슬쩍 다른 돈하고 섞어서 냈어요. 아이고. 그걸 냈습니다. 지금 그걸 제가 갖고 있었으면 수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어린 마음에 잘못 인쇄된 거 이건 테두리가 다르지. 나중에 와서 알고 보니까 잘못 인쇄된 게 수백 배의 가치가 있는 건데 액면 가치에 수백 배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제가 이렇게 다른 돈하고 섞어서 낸 기억이 있는데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불도 몇 번 차셨죠? 이불도 뭐 수십 번 찼죠. 아이고 아까워라. 아니 아까 1달러, 2달러, 5달러 말씀해 주셨잖아요. 10달러도 있잖아요. 네, 계속 알아보면 있고. 그렇습니다. 10달러에는 그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대통령 이후에도 있구나. 20달러 지폐에는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있고요. 50달러 지폐에는 제18대 대통령인 율리시즈 그랜트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100달러에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대통령이긴 하네요. 우리랑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아까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님, 그 두 분밖에 없는데 100달러, 100달러 가장 존경받긴 하나 보네요, 진짜. 100달러 있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100달러는 지금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0만 원 이상이네. 그래서 갑자기 100달러를 이렇게 그 뭐 동양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유색 인종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100달러를 내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신분증도 제시를 요구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달러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뿐 이렇게 보통 보면 막 이렇게 막 수십 장 갑자기 세서 원샷을 내고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보통 이제 그 뭐 10달러나 20달러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환전할 때 그렇게 가져가는 게 있겠네요. 10달러, 20달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팁을 줘야 되니까요. 팁을 줘야 되니까 1달러, 5달러짜리도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팁을 센트로는 많이 안 주나요? 센트? 그러니까 동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1달러가 좀 아쉬워서 드리가 동전으로 주면 안 되나? 이제 뭐 그거는 최악의 이제 모욕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악의 모독.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팁을 주되 정말 그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줄 수는 없고 1센트짜리를 하나 딱 놓고 나온답니다. 그거는 그 웨이터한테 최악의 모욕이에요. 너의 서비스는 1센트의 가치다. 팁은 무조건 주긴 주는구나. 안 주는 경우는 없고. 그렇습니다. 주긴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총 맞죠. 그래서 따라 나와서 막 달라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약간 요구를 할 정도로? 만약 그래서 신용카드를 내도 팁을 쓰는 난이 있어요. 걷다 이 볼펜으로 수기를 해서 그거를 100달러가 나오면 100달러 나오고 그 아래 팁 쓰는데 수기로 10달러 내지는 15달러 써야 됩니다. 근데 팁을 안 줄 수는 없죠. 근데 그 사람의 서비스가 최악이었다. 정말 음식도 맛이 없고 서비스가 최악이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1센트짜리를 하나 찾아서 접시 위에 딱 올려놓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준 거죠. 1센트를. 팁을 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의 서비스는 1센트의 가치다.
야, 재밌네요. 이런 생각을 못했네. 이런 나라입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놀라운 게 카드 결제할 때도 팁을 줄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 요즘에 휴대폰으로도 막 결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팁 하겠네. 그렇습니다. 팁을 누르는 그 버튼이 다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팁 같은 경우도 몰랐던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여행 갈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이 또 있고요. 미국은 이 공휴일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공휴일이 날짜로 이렇게 정해진 공휴일도 있지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요일이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요. 이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마틴 루터 킹 데이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이고요. 몇 월 며칠이 아니고 셋째 주 월요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날은 2월 셋째 주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메모리얼 데이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고요. 독립기념일은 7월 4일로 픽스가 되어 있고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콜럼버스 데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 공휴일이 있는데 10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또 베테란스 데이라 그래서 그 제한 군인의 날이죠. 굉장히 중요한 공휴일인데요. 이거는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우리나라에서는 빼빼로 데이인데. 그러게요. 이 미국에서는 정말 나라를 지킨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말 하나의 찬사를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1이 빼빼로고 거기는 총인가 1이? 네.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요일이 정해져 있다. 특이하다. 처음 알았네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까지. 우리는 몇째 주 월요일, 몇째 주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트나 백화점 쉬는 날 이거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공휴일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중국에서는 뭐 2주 동안 쉬는 뭐 한 달 쉬는 그런 휴일도 있다던데. 그렇습니다. 휴가 기간 긴 거. 그런 것도 있습니까, 미국? 미국은 회사마다 다르고요. 워낙 이제 다국적 회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고 또 업종과 직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뭐 특정하게 무슨 막 4주 뭐 3주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쉬고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회사마다 다르고 다만 성탄절을 전후해서 그 1월 1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해피 뉴 이어스 데이가 되겠죠. 뉴 이어스 데이까지 한 뭐 8일 정도 되나요? 8일 정도 되는 기간은 다 쉽니다. 근데 여름 휴가는 그 회사마다 다 달라서 어떤 회사는 뭐 일주일도 가고 어떤 회사는 뭐 2주도 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가고 싶네요. 그 뉴욕으로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